안녕하세요, 여러분. 주 52시간이라는 말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죠. 그런데 그 속사정까지 속속들이 알고 계신가요? 이게 좀 복잡하긴 한데 우리 월급이랑 아주 그냥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오늘 저랑 같이 한국의 근로시간 규정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이 문제 한 번쯤은 다들 고민해 보셨을 거예요. 아니, 대체 왜 근로시간은 언제나 이렇게 뜨거운 감자가 되는 걸까요? 월급날만 되면 여기저기서 꼭 한 번씩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사실 답은 생각보다 간단한 곳에 있습니다. 바로 돈, 그러니까 우리 급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내가 일한 시간이 곧 돈이 되는 구조니까요. 근로자 입장에서도 또 사용자 입장에서도 아주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겁니다. 네,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갈등의 핵심이 시작되는 거죠. 시간과 돈이 딱 붙어 있다 보니까 이 근로시간을 어떻게 계산하고 또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직장에서 일어나는 마찰의 가장 흔한 원인이 되곤 합니다. 자, 그럼 가장 기본 중에 기본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바로 주 52시간 근무제입니다. 이건 뭐 선택이 아니고 모든 사업장이 반드시 이해하고 지켜야 하는 법적인 기준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 52시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게 그냥 52시간, 이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법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입니다. 여기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추가로 할 수 있는 연장 근로가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40 더하기 1, 12, 총 52시간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걸 어기면요. 이거 정말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말 무거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이 시간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법이 무조건 이렇게 빡빡하게 제한만 하는 건 아니에요. 각 회사의 특성에 맞춰서 근로시간을 좀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일종의 도구 상자 같은 것도 마련해뒀거든요. 자, 그럼 그 도구들이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법은 이렇게 다양한 유연 근무제라는 도구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연장을 고르는 거랑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특정 기간에 일이 확 몰리는 계절적인 산업이라면 탄력적 근무제를, 또 개발자나 디자이너처럼 개인의 리듬이 중요하다면 출퇴근 시간을 조절하는 선택적 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각자 업종 특성에 맞게 시간을 잘 조율해보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규칙도 있고 유연하게 쓸 수 있는 도구들도 있는데 왜 현장에서는 계속 문제가 생길까요? 바로 이 규정들 속에 숨어있는 예상치 못한 복병들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휴게시간 규정입니다. 법을 보면요, 4시간 일할 때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져야 한다고 딱 명시되어 있어요. 아주 명확한 규칙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법의 원래 의도는 정말 좋았어요. 근로자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해주자는 거였거든요. 근데 현실에서는요, 오히려 불필요한 퇴근 지연을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휴게 시간을 근무 중간에 꼭 써야 하니까 그 시간만큼 회사에 더 머물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또 하나의 아주 큰 갈등 포인트가 있습니다. 법조항을 한번 보세요.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시를 받고 기다리는 시간도 일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바로 질문이 생기죠. 도대체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이 표현이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서요. 이게 유급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거냐 아니냐를 두고 끊임없이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결국 이런 법의 애매한 부분들이 직장 내의 어떤 권력 관계와 맞물리면서 복잡한 노사 분쟁으로까지 번지게 되는 법니다. 연장 근로를 둘러싼 힘의 역학관계를 3단계로 한번 나눠볼게요. 첫째, 원칙. 연장 근로는 당연히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현실. 근데 현실에서는 추가 수당을 벌기 위해서 근로자가 먼저 연장 근로를 요청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죠. 자, 바로 여기서 세 번째, 갈등이 터집니다. 경영진이 이 연장 근로를 누구에게 줄지, 즉 배분을 가지고 직원들을 압박하거나 통제하는 수단으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법조항 몇 개만으로는 이렇게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현실의 분쟁들을 다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법이 가진 좋은 취지와 현장의 실제 현실 사이에는 분명한 간극이 존재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법과 현실의 간극, 우리는 과연 어떻게 줄여나가야 할까요? 단순히 법을 지키는 걸 넘어서 어쩌면 우리에겐 더 명확한 규칙과 서로를 향한 진솔한 소통이 필요한 시점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